여기서 떠나라. 훌리안, 당장 아틀레티코에서 꺼져라. 날카롭고 거친 그 외침은 불공정한 심판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숙적의 팬들이 보낸 증오 섞인 공격도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리아드 에어 메트로폴리타노의 6만 관중들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분노였습니다. 한때 훌리안 알바레스를 우상이자 살아있는 상징으로 미래를 짊어질 구세주로 추앙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사랑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대낮에 집행되는 가혹한 선고처럼 극에 달한 분노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몰락의 폭풍 한가운데 한 남자가 묵묵히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적백의 유니폼 위에 새겨진 새로운 등번호 7번. 파리에서 막 건너와 2031년까지의 장기 계약을 맺은 주인공, 바로 이강인이었습니다. 두 사람 그리고 완전히 엇갈린 두 개의 운명, 같은 잔디 위에 서 있지만 두 선수는 완전히 다른 벼랑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드리드 탈출을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치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이 땅에 모두 바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제국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현대사에서 가장 잔혹한 위기의 서막일까요? 훌리안 알바레스의 드러난 배신 뒤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청년 이강인은 어떻게 디에고 시메오네의 모든 운명을 결정짓는 열쇠를 쥐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숫자는 소름 돋을 정도로 냉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2024년 여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모든 재정적 한계를 깨부수며 500만 유로 이상의 이적료와 수천만 유로의 옵션을 지불하고 맨체스터 시티에서 훌리안 알바레스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왕에 걸맞은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알바레스는 촐리스모의 신봉자들이 갈망하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당 12km에 달하는 활동량, 80%를 넘는 압박 성공률, 그리고 골문 앞에서의 냉철한 킬러 본능까지 그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한 우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찬란했던 모든 통계는 그가 그라운드에 나선 단 24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후반 66분,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등번호 19번이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환영하는 걸개도 없었습니다. 오직 경기장 전체를 뒤흔드는 6만여 관중의 귀를 찢는 듯한 야유와 휘파람 소리뿐이었습니다. 11번의 볼터치, 4번의 턴오버, 슈팅은 0개. 실수가 나올 때마다 쏟아지는 거대한 야유의 파도는 아르헨티나 스트라이커의 멘탈을 가차없이 짓눌렀습니다. 스페인 언론은 이를 두고 메트로폴리타노가 분노한 밤이라 불렀습니다. 마르카지는 완전한 단절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아스지는 알바레스가 스스로 만든 심리적 감옥 안에서 뛰고 있다고 씁쓸하게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과 팬들의 반응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하고 합류한 이강인이 이 모든 광경을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이 남기고 간 전설적인 7번 셔츠의 새로운 주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극적일 수 없는 권력의 이동이 전 세계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한 영웅이 하룻밤 사이에 배신자로 전락했는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을 4가지 핵심 요인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인, 암흑의 코드와 바르셀로나를 향한 갈망. 균열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광의 정점을 찍은 뒤 훌리안 알바레스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열망, 아니 어쩌면 위험한 야망이 불타올랐습니다. 바로 바르셀로나 이적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리빌딩을 완성할 최정상급 킬러를 원했고, 알바레스는 시메오네의 강철 규율 아래 90분 내내 수비에 가담하는 대신 화려한 공격 축구가 펼쳐지는 무대를 원했습니다. 에이전트 페르난도 이달고는 비밀리에 물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자존심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라리가에서 직접적인 라이벌 간의 이적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명예가 걸린 전쟁입니다. 아틀레티코 수뇌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절대 판매 대상이 아니다. 바르셀로나가 천문학적인 금액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더라도 카탈루냐로 향하는 메트로폴리타노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 등 뒤에서 꽂힌 비수와 에이전트의 언론 플레이. 협상의 문이 굳게 닫히자 알바레스 측은 최악의 악수를 두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구단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페르난도 이달고는 아틀레티코의 대우 방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라커룸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들이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원한다. 마드리드에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그것은 적백 군단 팬들의 자존심에 정면으로 꽂힌 비수였습니다.
아틀레티코 팬들은 경기력이 부진한 선수는 감싸 안을 수 있고 페널티킥을 실축한 공격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단의 유니폼을 단순한 징검다리로 여기는 자는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적백의 줄무늬 셔츠는 피와 땀 그리고 타협 없는 투쟁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미 캄노우로 향해 있는 순간 메트로폴리타노 잔디 위에 서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모욕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요인, 이적 시장의 덫과 빠져나올 수 없는 외통수. 가혹한 역설이 훌리안 알바레스를 출구 없는 덫에 가두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라리가의 엄격한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바레스를 간절히 원했지만 막대한 바이아웃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편 아스날을 비롯한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들은 그를 잉글랜드로 복귀시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오직 스페인에 남기를 원했고 오직 바르셀로나의 유니폼만을 원했습니다. 상대 클럽의 재정 부족으로 바르샤 행은 불가능하고 스스로 거부했기에 잉글랜드 행도 불가능하며 팀의 남자니 팬들에게는 적으로 취급받는 상황. 여름 이적 시장의 시계는 초 단위로 줄어들고 있었고 알바레스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네 번째 요인, 디에고 시메오네의 무언의 심판. 터치라인 밖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눈빛을 보십시오. 엘촐로는 광기와 절대적인 충성심의 화신입니다. 촐리스모 철학에 마음이 흔들리는 자를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시메오네는 지도자 경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서 그는 여전히 우승을 위해 알바레스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심리전의 측면에서 탈출을 꿈꾸는 선수를 품고 가는 것은 라커룸의 결속력에 치명적인 독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후반 66분에 그를 투입한 것은 단순한 전술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시메오네는 알바레스가 메트로폴리타노의 분노를 직접 온몸으로 겪게 함으로써 이곳에서는 그 어떤 개인도 클럽보다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알바레스의 막이 쓸쓸하게 내려가는 동안 새로운 대서사시의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중계 화면이 놓친 결정적인 디테일 하나를 주목해 보십시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알바레스가 고개를 떨군 채 지독한 고독 속에서 곧장 터널로 걸어 들어가는 동안 이강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서둘러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 스탠드 코너로 다가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엠블럼이 새겨진 왼쪽 가슴에 손을 얹고 팬들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그것은 엄청난 대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한 챔피언의 자격으로 마드리드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타플레이어의 오만함을 전혀 품지 않았습니다. 오직 승리를 향해 질주하는 전사의 굶주림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2031년까지의 장기 계약과 등에 새겨진 7번이라는 숫자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나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이 팀을 위해 바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도 이강인은 앙투안 그리즈만의 이탈 이후 시메오네의 공격 시스템이 가장 갈망하던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공간 장악력을 자랑하는 마법 같은 왼발, 좁은 공간에서도 수비 블록을 허물어뜨리는 탈압박 능력, 그리고 상대의 수비 라인을 단숨에 찢어버리는 치명적인 전진 패스까지. 한국 팬들은 이강인이 제2의 훌리안 알바레스가 되기를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강인은 골 수치만을 책임지는 타깃형 스트라이커가 아닙니다. 그는 마에스트로이자 공간의 설계자입니다. 만약 알바레스가 상대의 심장을 찌르던 창끝이었다면 이강인은 그 창이 뻗어나갈 완벽한 궤적을 그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 과거의 창끝이 배신으로 인해 부러졌다면 이강인은 마드리드의 적백 군단을 위한 완전히 새로운 공격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전 세계 인터넷 공간은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레딧을 비롯한 대형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아르헨티나 공격수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수만 개의 공감을 얻은 한 댓글은 에티하드 스타디움 벤치에 앉아있던 자신을 구해준 것이 누구인지 알바레스는 잊어버렸다. 메트로폴리타노는 그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그는 계산기로 보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서는 스페인 축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구단의 전설 파울로 푸트레는 방송에 출연해나 역시 이 7번 유니폼을 입어봤기에 그 무게를 안다. 경기를 망칠 수는 있어도 팬들의 가슴을 찢어놓는다면 돌아올 길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그 암울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아시아 팬들과 중립 팬들의 모든 시선은 새로운 7번을 향해 있었습니다. 틱톡과 유튜브에는 이강인의 터치 하나, 시야 확보 하나를 정밀 분석하는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온전한 헌신의 불꽃과 세계 최고의 무대를 섭렵한 스타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침착함을 발견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언제나 냉혹하리 많지 잔인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라운드는 등을 돌린 자들을 영원히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칭송을 받던 영웅도 몇 마디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순식간에 버림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는 프로축구에서 충성심이 갖는 무게에 대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은 재능이 당신을 정상으로 이끌 수는 있어도 오직 헌신과 진심만이 팬들의 가슴속에 남게 만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가장 혼란스럽고 무너져 내리는 순간 속에서 역사는 언제나 새로운 왕을 선택하는 법입니다. 2026년의 이 여름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한 스타가 분노에 찬 야유 속에서 탈출구를 찾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동양에서 온 전사는 전설적인 7번의 유산을 짊어지기 위해 빗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탈출구를 찾기 위한 훌리안 알바레스의 싸움은 막다른 길에서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페인 축구의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위한 이강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